두 지수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는 1에 대해 대칭이다. b가 1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fx의 모양을 잘 바꾸면 a의 b제곱에 x-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gx는 a의 마이너스 b제곱에 x-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랑 역수잖아요. 그럼 평행이동 무시하면 y축 대칭인 거잖아. 근데 b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b분의 1이 1이에요. 그럼 b가 1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b가 1이니까 f2는 뭐냐면 a예요. g는 a분의 1이겠죠. 그럼 얘가 2분의 5다 라는 얘기잖아요. 1보다 크면 딱 봐도 a는 2죠. 2 더하기 2분의 5니까.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어떤 수가 그 역수합이 2분의 5보다 졸라 잘 나오거든요. 2하고 2분의 1이라서. 그냥 말고. 알았지? 방식 풀지 말고. 자, 다음 40번 재원이가 질문하던데. 질문 하는 걸 지금 나와주시면 다시 그냥 기억이 나서. 근데 이거 다음과 같이 역함수를 구하면 아주 쉬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알겠죠? 역함수라는 것은 x의 가공 과정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x는 곱하기 2를 당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빼기 2를 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f를 통과하고 있어요. 됐나요? 역함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순서와 과정을 다. 그럼 첫 번째로 뭐 해야 되죠? f의 인버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g의 인버스, 그냥 g죠. 예, g를 통과하고 두 번째 2를 더함을 당하면 돼요. 세 번째 곱하기 2분의 1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x에다가 1 더하고 이것을 2분의 1 한 게 답입니다. yx 바꾸는 건 그냥 쩌리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습관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셔야 x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프로세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곡선을 복잡한 식을 줘도 얘도 역함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해설지를 펼치면 역함수를 구하는 다음에 같지 않냐 역함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주니까 맞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 풀어요? 보는 순간 역함수 같은데? 딱 확인해보면 맞네 이렇게 가야지. 알겠죠? 예. 네. 48번 보겠습니다. 얘는 산술기하 문제인데 약간 비튼다고 못 풀면 안 되는데 이거 고등하에서도 많이 쓰던 장난이잖아요. 많이 쓰던 장난이잖아.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y는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 더하기 1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y제곱이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개짜리 산술기하예요.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저 다 곱하면 2의 x 더하기 2y 딱 뜨잖아요. 6이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12 세제곱근이니까요. 밖으로 나갈 때 4로 나가죠. 강준호 어린이 네. 등호의 생조건 세 수가 결론만 말해. 씨. 네. 결론 등호 언제 성립하냐고. 우리 셋이 같을 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셋이 같을 때 말고 셋이 같을 때 결론을 말하고. 결론이 새로운 스킬인가? x는 y는 2일 때예요. 그 결론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부등식 사용할 때는 누가 안 물어봐서도 항상 등호의 성립조건 늘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딱 물어보면 바로 답해야 돼요. 너 물어볼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알겠죠? 네. 49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쉽게 판정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미 f-x가 fx인 상태입니다. 이 말은 fx에 x 대신에 -x를 넣어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x도 우리는 g-x가 변화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얘가 a의 f-x일 거라서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럼 g-x가 gx니까 y축의 대칭인 거죠. 어떤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그냥 -x를 넣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x를 넣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y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면 이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fx의 치역 자체가 이게 gx라는 건 합성함수잖아. fx를 ax에 태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합성되는 함수라서 fx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근데 f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단 말이지. 그럼 이제 더 이상 fx는 필요 없어. 다 써보는 거야. 그냥 한 문자로 봐도 돼. 알겠어? 그러면 최소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a의 부호를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a가 0과 1 사이라고 해봐. 그럼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야. 성립하겠네. 그지? 그럼 최대값은 뭐야? a가 0과 1 사이니까 0을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1이야. 3이죠. 그런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a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벌써 틀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다. 맞나? 아니다. 최소값이니까 a 0제곱 1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안 된다 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 위에서 0과 1 살 때 한번 됐으니까 밑에서는 1보다 클 때 되지 않을까? 그냥 지극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먼저 해볼게요. 최대값이 2면 a의 1제곱이 2다. 그러니까 a는 2다. 1보다 크니까 성립하죠? 그럼 최소값은 0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네요. 참이 되겠네. 0과 1 살 때 안 볼게. 안 봐도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0번. 아주 독특한 함수입니다. 아주 독특한 함수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수를 다룰 때 밑이 있고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독립변수를 두고 지수를 숫자를 집어넣는 걸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밑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지수의 독립변수를 집어넣는 걸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밑이 상수고 지수가 독립변수면 지수함수, 밑이 독립변수고 지수가 상수면 다항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x의 3x 제곱 이런 함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지수함수도 아니고 다항함수도 아니에요. 그럼 이름 뭐예요? 이름 없어요. 모든 함수가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함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좀 중요하다 싶은 애들만 이름 붙여주는 거지. 불쌍하죠? 아무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함수인데 문제는 밑과 지수의 둘 다 독립변수가 있으면 x의 변화를 주면 얘도 변화하고 얘도 변화하잖아. 이걸 니네가 해석할 수 없어. 나중에 미적분 가면 로그 미분법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미분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해석하긴 한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니? 알겠어?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로 최대 최소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로그를 씌워서 처리합니다. 왜 로그를 씌워도 되냐? 첫 번째로 로그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를 씌워서 로그를 씌운 값을 최대 최소로 해결한 다음에 그걸로 역추적하면 답을 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상황만 로그를 씌우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연산을 하고 있어. 근데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이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려워지면 대부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처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수업할 때 그래요, 그 얘기예요. 쌤이 이과생 그래요. 건배사로 이런 게 있거든요. 문과는 뭐 술과 분위기에 취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건배사로 와 양분의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산하다가 좀 막히는 시점이 되면 양분의 로그를 취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그 상응로그 취할게요. 왜냐면 얘가 상응로그 쓰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걸 취해도 되는데 굳이요? 굳이 인생 난이도 올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로그 fx. 근데 잘 봐. x의 양수 조건은 얘 때문에도 사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말해주는 건 이 전체가 양수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를 취할 때 진수 조건에 고민하지 말고 그래요. 예. 진수 조건에 고민하지 말고 마음껏 취하렴 이런 얘기예요. 마음껏 취하렴 이런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아직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4를 마음껏 내려도 돼요. 왜냐하면 x의 양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면 내리면 안 되겠죠.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내리든지 해야겠죠. 예. 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x의 범위 안 나와 있죠. 그러면 x는 뭐예요?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수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로그 x는 실수 전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 구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는 y는 로그 x라는 로그 함수를 이차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대칭축 로그 x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그럼 로그 x에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마이너스 2가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로그 fx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그럼 이때 fx는 얼마예요? 100분의 1입니다. 그나마 이건 객관식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학교 내신 가봐. 1번이 마이너스 2라고 적혀있을 거야. 오예 다음 문제. 조심해. 조심하라고.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나쁜 사람들 많아요. 문제 만든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졸라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통수를 좀 쳐볼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뭘까? 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면 간단히 되겠네요. 얘랑 마치 다른 숫자인 것처럼 써놨지만 똑같은 숫자입니다. 로그의 성질 중에서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라는 성질이 있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양변의 B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바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둘이 같은 애야. 그러면 3의 로그 X가 난 좀 더 편해서 3의 로그 X에 대해 정리를 할게. 그럼 fx는 3의 로그 x 전체 제곱인 거고 이 뒤에는 사실상 뭐냐면 2 더하기 로그 x잖아. 그럼 3의 제곱은 9야. 그럼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8 하고 곱하기 3의 로그 x라고 써도 되겠네. 이해되시죠? 얘는 y는 3의 로그 x라는 함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18x라는 2차 함수의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3의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 x의 범위부터 출발하는 거죠. 마일부터 2까지. 그러면 3분의 1부터 9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범위 알았으면 이제 3의 로그 x가 어차피 한 문자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이때의 대칭축은 무엇이다? 3의 로그 x가 얼마다? 9다 이런 얘기죠. 범위는 3분의 1부터 9까지니까 그러면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그러면 3의 로그 x 자체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9분의 마이너스 53 얘가 되고 최소값은 9를 넣으란 얘기죠.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의 곱은
53 곱하기 9죠. 그러면 477인가요?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합성함수만 잘 알고 있으면 맨날 똑같은 문제에 불과하다. 미적분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맨날 똑같은 거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막 이걸 t로 치환하면 이따위로 하면 뭔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환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52번 볼까요? 밑과 지수에 둘 다 독립변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뭘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로그를 쳐야 돼요. 예. x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선생님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로그 취해도 돼요? 빛이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gx에다 fx 넣을 거잖아. 정의심스러우니까 fx의 범위 먼저 설정해 봅시다. 알겠죠? fx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여기가 x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0이 가깝고 2가 멀죠? 0 가까운 데 표시하고 2는 먼 데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체크 모양으로. 아시겠죠? 네.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인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뭐만 얻으면 되는 거냐면 그냥 fx의 범위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fx의 범위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얼마죠? 1이죠.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4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fx를 gx의 독립변수에 집어넣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로 이 x에 들어가는 값은 누구야? 1 이상이야.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로그를 취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양수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gx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너 이거의 값을 답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막 이질할 해도 돼. 틀린 거만 맞잖아. 알겠지? 병신아 여기 좀 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2x죠? 2x요? 2x로 하겠습니다. 제가 2를 썼네요. 그죠? 네. 그럼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다 fx를 넣을 건데 그냥 x가 1부터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fx 넣을 필요 없잖아. 우리 범위만 알고 싶은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다시 얘를 이렇게 그려요. 잠깐만. x가 1부터 4까지면 그러면 로그 2의 x는 0부터 2까지다. 이것도 바꿔야죠. 또 합성돼 있으니까 졸라 복잡하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로그 2x는 얼마일 때? 2일 때 대칭 지금입니다. 자, 그나마 구간이라도 이렇게 줘서 좀 낫네요. 여기까지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때의 값은 얼마예요? 0 아니야? 그치? 이때의 값은 얼마예요? 마사 아니야? 그러니까 0하고 마사를 최대 최소라고 쓰면 안 된다는 말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아까 여기 표시해 놨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gx에다 fx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 최소가 0하고 마사고 실제로 gx의 최대값은 뭐라고 봐야겠어요? 1이라고 봐야겠죠. 진수가 1일 때니까. 이때 최소값은 뭐라고 봐야겠어요? 16분의 1이라고 봐야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답은 16이다. 본인이 잘 이해하면서 써야 돼요. 막 기호만 복잡하게 쓴다고 해서 문제 잘 푸는 거 아니니까 본인만 안 헷갈리면 기본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얘 뭐냐면 되게 항이 2개인 척 하고 싶어 하는 함수입니다. 얘 하나야. 항이 2개인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야, 이게 3이고 여기다 9분의 1 깔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맞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2분의 1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4로 바뀌면서 3의 x로 바뀌겠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맞나 친구들? 그러니까 fx는 실제로 항 하나짜리고요. 저게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나눌 거 아니에요, 진수를.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4x 분의 9가 될 거라고요. 어차피 이거 증가함수니까 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산술계를 돌려보면 2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3이 됩니다. 진경아 등호의 상조건? x가 2분의 3. 미리 생각 안 한 것 같다 느낌이. 했어. 아 그래요. n은 얼마냐면 1입니다. 3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2m 더하기 3n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자체의 풀이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식들을 좀 처리하는 방법,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법 이런 좀 근본적인 것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생각해내면 참 좋은데 본 적이 없는 걸 생각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본 적이 있는 걸 생각해내는 건 더 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 수 있잖아. 이제 본인 풀이에 녹여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군.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진짜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이 가르쳐 왔는데 내가 뭔가 보여주면 학생들이 바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학생들일수록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런 거 있어.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나는 나의 풀이가 있어. 늘 답을 맞춰도 나의 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직걸 써. 그럼 개선이 좀처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번에 뭐 보여줬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쥐어짜가지고 하는 애들이 개선이 좀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제가 하라는 거를 자기의 풀이에 잘 녹여내시면 한 고2쯤 되시면 저랑 같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당신이 1등일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미 당신이 1등일 거라서 딱히 뭐 선생님이 필요 없고 혼자 공부해도 될 수준이에요. 근데 그래도 혼자 공부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공부하면 안 해요 애들이. 외로운가? 외로워서 못해. 그렇습니다. 예. 57번 보겠습니다. 57번은 여기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니? 그럼 합동인 직각삼각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랑 길이가 같잖아. 길이가 같다는 건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합이 0이라는 얘기거든.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합이 0이니까 x좌표를 사용해 보고 싶은데 x좌표를 뭐 알파, 베타 이대로 잡으면 안 돼. 여기 4분의 0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b니까 하나의 변수로 P와 Q의 x좌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점 P는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5 더하기 B, 로그 A의 4분의 5 더하기 B인 거야. 점 Q는 4분의 5 빼기 B, 로그 A의 4분의 5 빼기 B인 거야.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가 되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의 합이 0이려면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의 합이 0이려면 진수는 역수관계입니다. 바로 이해하시겠죠? 바로 납득하겠죠?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라고? 역수관계라고. 그러면 곱이 1이겠죠? 그럼 16분의 25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b는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럼 여기 2분의 1이네요. 맞잖아. 16분의 4니까. 그럼 점 P의 좌표는 실제로 얼마나 얘기냐면 2,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2란 얘기야. 그러니까 a는 4란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의 값이 같잖아. 그럼 둘 다 1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1도 역수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진수는 역수다. 즉 진수의 곱이 1이다 라는 얘기죠. 이걸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서 충격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당연해서 충격적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역수해야 되잖아. 그래야 합이 0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의 합이 0이면 진수는 역수 관계이다.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더욱 빠른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림 볼 때부터 이게 보이겠지.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아 y좌표 합 0이라고 x좌표 역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원래 그 문제를 빨리빨리 푼다는 게 시중에 풀려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봐서 난 다 풀 줄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다 이런 생각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거든. 그걸 빨리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쌤이 하는 것처럼 뭔가 나름의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걔를 문장화 시켜가지고 본인이 습득하고 있으면 더 좋죠.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내가 문장화 자꾸 시켜주잖아. 문장화 자꾸 해놓고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이렇다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거기 플러스 좋은 아이디어. 왜냐면 새로운 문제는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적의 경로를 찾는 훈련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머리가 딸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머리가 딸리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지. 나도 내일 까서 내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머리가 딸린대. 저도 머리가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머리 조금만 더 좋으면 진짜 수업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수업 준비하면서 혼자 좌절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해도 본인의 목표치에 근접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저는 제가 충분히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은.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예. 제가 잘 정리해 둔 거를 익혀서 자기가 원래 알던 것처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수학의 날개를 달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61번 보도록 하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A와 B와 N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 아니 변수가 3개나 있어. 2개도 부담스러운데 3개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 부담감을 덜어주잖아요. N은 어차피 2 아니면 3이다. 그러니까 정 짜증나면 그냥 모든 N을 2라고 바꿔놓고 문제 한번 풀고 모든 N을 3이라고 바꿔놓고 문제 한번 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니다. 그냥 문제 2번 풀면 되는 거구나. 변수 2개짜리 문제 2번 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다운을 시키세요. 두 번째로 삼각형 OAB의 넓이 땡큐죠. 좌표를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 하나 원점일 때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2분의 1 3의 A 곱하기 3의 n제곱을 쓸까요? A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b의 절대값 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평면좌표에서 나왔던 공식이죠. 신발끈 그만 쓰고 알겠지? 평행이동 하시면 신발끈 안 써도 되니까 하나 원점 되게 만들면 되잖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양의 값이어서 절대값 그냥 풀어도 돼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A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을 풀겠습니다. n이 2일 때 우린 뭘 해야 되냐? 9의 2 더하기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 조건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b는 로그 2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일종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a, b의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노가다를 띄워야 되죠. 항상 노가다는 개수가 큰 쪽 작은 쪽? 큰 쪽부터 뛰는 겁니다.
근데 A가 1이라고 하면 B가 0이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A가 2일 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얘가 B의 제한을 A가 2의 거듭제곱 모양을 이용해서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A가 2일 때 말고 이럴 때라고 쓰면 참 풀이가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B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이러면 B는 1, 2가 가능하죠. 1, 2는 여기죠. 감사합니다. 예. 얘는 여기서 끝낼게요. 왜요? 10이면 이미 얘가 90이 돼서 11이면 99가 되잖아요. 어차피 저게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끊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때 B는 1, 2, 3이 가능해요. 개수 세볼까요? 처음에 얼마예요? 2개. 그 다음에 얼마예요? 8개. 아니 그냥 B의 개수 곱하기 A의 개수 하는데 뭐 힘든 일이야? 그 다음에 얼마예요? 9개. 그래서 19요 이렇게. 두 번째, n이 3일 때는 더욱 쉽겠죠. 왜냐면 27a 더하기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로그 2의 a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a에 넣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은 넣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a에 2 정도 넣어볼 수 있고요. 이때 b는 1이 되네요. 3도 넣어볼 수 있겠죠. 이때도 b는 1이 되네요. 4는 넣어볼 수 없습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9 더하기 2여서 2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닥 어렵지 않았죠? 그죠? 빨리 지수로가 끝나고 삼각함수 수열이나 했으면 좋겠다. 진짜 노잼이다. 자, 다음 62번은 조금 괜찮은 다냐? 다 읽을 수 있지. 괜찮아. 62번은 지수 법칙의 역연산을 나는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요걸 이렇게 생각해서 앞에 제가 지수에서 문제 풀 때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는 잘 가는데 이렇게 잘 못 간다고 내가 그랬잖아. 특히 이걸 또 새로운 공식으로 탑재하면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끼리 서로 교환도 가능하죠. 적당한 인수끼리 스위칭도 가능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냐 봐볼게. 알겠지? 일단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하려면 fx랑 gx가 필요하지 f2의 x제곱과 g의 3의 x제곱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저것들은 다 항등식이니까 fx를 만들려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되지?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x를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3의 로그 2x가 되겠죠. 이런 거 하려고 역함수 배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gx는 마찬가지로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x를 대입하면 되니까 4의 로그 3의 x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g의 2x부터 시작해야죠. g 2의 x제곱. 그러면 4의 로그 3의 2의 x제곱입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이게 지수이긴 한데 이거 앞으로 내릴 수 있지. 그럼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얘를 4의 로그 3의 2의 전체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때 얘를 2의 로그 3의 4의 전체 x제곱, 이건 로그의 성질이에요. 이거는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 이걸 사용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2의 로그의 3의 4의 x제곱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그쵸? 예.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야 돼? fx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f의 g의 2의 x제곱은 여기에다 밀어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3의 로그 2의 저기다 집어넣으면 2의 로그 3의 4의 x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게 1이잖아요. 그러면 3의 로그 3의 4의 x가 되죠. 그러면 또 얘가 그냥 4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의 역연상과 로그의 성질 두 가지를 묻는 문제였다 라는 얘기고요. 됐죠?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는 함수는 2의 x-k제곱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는 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k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둘은 역함수네요. 역함수를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을 평행해서 역함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첫 번째 함수는 뭐하는 함수예요? x가 들어오면 k 빼고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통과시키는 함수예요.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k를 더한 함수가 역함수거든요. 그렇게 써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역함수를 자꾸 그렇게 이제 구해보시면 그냥 보면 보인다니까요. 아, 너네 역함수구나 이렇게 그냥 보여요. 알겠죠? 아, 너네 역함수다. 그럼 얘네 교점은 증감수라서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이 루트 2라는 것은 뭘 알려주냐면 두 교점 사이의 x좌표의 차가 1임을 알려줍니다. 물론 y좌표의 차도 1입니다. 그러니까 교점을 알파, 알파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k제곱은 알파고요. 2의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k제곱은 알파 더하기 1입니다. 얘랑 얘랑은 그냥 얘가 곱하기 2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 2잖아요. 그럼 알파분의 알파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알파가 1이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알파가 1이면 교점이 1,1이라는 얘기예요. 1로서 1 되려면 k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는 1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넌 안 쉬운 게 뭔데? 아니야, 64번 안 쉬워. 64번은 좀 어렵습니다. 디귿의 판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치역은 당연히 일치하죠. 양의 실수니까. 기역은 뭐 그냥 주는 거죠. x의 지역력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뭐다? 평행이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가 0과 1 사이일 때 두 그래프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가 만난다면 뭐예요? 같다고 놨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싶은데 지수 방정식은 기본이 뭐랬죠? 미처 일치해, 항 두 개짜리는. 그러니까 얘를 y는 2의 로그 2의 a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보고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a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니은을 풀기 위해서 지수가 같다를 이용하면 이게 되겠죠. 그럼 x는 a가 0과 1 사이니까 a-1 0이 아니거든요. a-1로 나누시면 다음과 같이
실근을 구할 수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겠네. 1차 방정식 실근이 존재하니까. 맞죠? 네.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이 좀 어려운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볼 테니까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알겠죠? 네. A가 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얘가 어차피 저 위랑 똑같은 방정식인데 부등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맞잖아. 로그 2의 A 더하기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의 우측에서 두 개의 직선이 다음 위치 관계를 갖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저보다 더 쉬운 풀이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르게 설정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많이 어렵진 않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일부러 평행이동 안 할 거거든요. 이 상태로 구할게요. 하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고 그럼 얘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정도 그을게. 얘를 y는 x 더하기 로그 2의 a라고 할 거야. 평행이동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평행이동해서 방정식 풀었잖아요.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뭔 소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 로그 2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1이 있으면 저 위로 지나간다. 같은 것까지 허용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AX는 기울기가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AX 원점 지나가고 예. 얘가 Y는 AX구나. 그리고 이제 이 교점의 정체가 아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던 누구예요? A-1분의 로그 2의 A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예. 근데 이 부등식은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이때 1이 여기 있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1보다 큰 영역에서 AX가 항상 더 큰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이걸 판정하려면 우리는 뭘 해결을 해야 되냐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A-1분의 로그 2의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사실 0과 1 사이에 한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 둘의 대수관계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것도 A-1이 로그 2의 A보다 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릴게. 힘든 거 아니야. 이쪽은 여기가 A축입니다. A에 관한 함수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A-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잖아요. 이 1을 왜 표시하냐면 로그 2A도 여기를 지나거든요. 그럼 로그 2A는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치? 이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2,1입니다. 교점이 구해져요. 구해지죠? 맞잖아.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만 여기서 요거 하나 고칠게. 뭐 고칠 거냐면 여기 등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도 돼요. 그럼 여기 붙여도 되겠네.
알겠죠? 응. 그럼 여기가 2이기 때문에 A가 2의 우측이란 말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만 봤을 때 대성관계가 성립하느냐라는 얘기 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학생들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맞네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시험 때는 그런 거 해도 좋은데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결론 내려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시험 때는 급하기도 하고 하니까 확률적으로라도 정답을 획득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한 숫자 넣어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동그라미 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좀 괴롭게 하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한 문제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런 건 진짜 이상한 거야. 야, 누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냐? 출제자가요. 나는 얘부터 고치고 싶거든. x-3이 분모에 있는 꼴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저걸 역수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럼 마이너스 1제곱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밑도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니까 로그 2분의 1에 4분의 x-3이라고 쓰고 싶지. 그러면 얘가 회이크를 왜 이렇게 쳤는지 알게 돼. 아, 너도 밑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얘는 y는 2분의 1에 x-3 더하기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함수 읽어볼게요. 이거 뭐 하는 함수예요? 3 빼고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통과시키고 2 더한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 역함수는 뭐죠? 2를 빼고 맞아요? 얘 역함수 아니네요. 아쉽네. 아, 이거 평행이동이 같은 거다. 이거 로그 2분의 1에 x-3 하고 더하기 2지. 오, 이거였어요. 얘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일 건데 지금 얘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 해주면 거기에 대해 대칭이겠죠. 그러면 x 대신 x-3 y 대신 y-2 넣어도 되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떠올려봐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똑같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은 똑같습니다. 원래 직선은 xy축 평행이동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평행이동해도 모든 직선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재밌잖아. 아, 직선은 한 방향으로만 평행이동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무한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얘가 기울기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밖에 평행이동 안 한 거야. 그래서 너는 y는 x-1이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지. 물론 x 대신 x-3, y 대신 y-2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예.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과제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